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스캔라인 렌더를 기반해서 라이팅과 기본적인 매핑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Show Shape 프레임을 해제하겠습니다. Alt W 전체 뷰에서 보겠습니다. 탑 뷰에서 배경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Create, Geometry, Plan, 플랜을 큼직하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오른 버튼 누르고 Convert to Editable Poly, 엣지 상태에서 엣지를 선택하고 Alt W, 레프트 뷰에서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면이 만들어집니다. Alt W, 이 엣지를 선택하고 이 엣지를 선택하고 챔프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챔프 값을 키워서 이렇게 넓게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엣지들을 선택하고 커넥트를 하겠습니다. Alt W, 이렇게 현재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여기에 메쉬 스무스를 적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스케일로 좌우로 이렇게 좀 늘려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 플랜을 선택하고 Alt W 탑 뷰에서 엣지, 이 엣지와 이 엣지를 선택하고요. F3 눌러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 두 엣지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Y를 잡고 앞쪽으로도 면을 좀 더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 탑 레벨 메쉬 스무스로 갑니다. 플랜의 이름을 BG라고 하겠습니다. BG, 백그라운드라고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 Alt W,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 뷰를 최대화 Alt W 했습니다. 퍼스펙티브 뷰에서 Show Shape 프레임을 체크해서 전체 렌더링 되는 영역을 미리 파악하고 앵글을 잡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앵글을 잡았고요. 앵글을 좀 줄여서 카메라 뷰가 적절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Ctrl C를 누르게 되면 카메라가 만들어집니다. Alt W 눌러보면 이렇게 카메라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 뷰를 선택하고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렌더링이 됩니다. 그러면 재질 편집기를 열고 빈 공간에 오른 버튼 머티리얼, 스캔 라인, 스탠다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색상을 정해 보겠습니다. 색상을 보라 계열로 좀 짙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재질을 배경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경에 적용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이 바틀에도 조명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틀을 선택하고 빈 공간에서 오른 버튼을 누르고 머티리얼, 스캔 라인, 스탠다드, 더블 클릭, 오페시티 투명도를 20 정도로 반영해 보겠습니다. 유리이기 때문에 투 사이드를 체크하겠습니다. 불린을 애니스트로픽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스페큘러 레벨을 60에 그로스니스를 80 정도로 높여 봤습니다. 그로스니스가 높아질수록 하얗게 보이는 하이라이트 영역이 좁아집니다. 그러면 광택이 더 강한 재질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백그라운드를 보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백그라운드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 재질을 이 바틀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카메라 뷰를 선택을 하고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렌더링이 됩니다. 다음은 라이팅을 세팅해 보겠습니다. Create Light, 스탠다드 라이트, 타겟 스포트를 프론트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비스듬히하게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 약간 앞쪽에서 뒤쪽으로 비치게 조정을 해 봤고요. 모디파이로 가서 그림자는 에어리어로 하겠습니다. 조명의 밝기는 1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핫스포트와 폴업인데요. 이 값을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35에 50 정도로 놓고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 퀄리티를 인테그리티를 3으로 해주고 섀도우 퀄리티는 6으로 높여 주겠습니다. 카메라 뷰에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지금 조명의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블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조명이 선택된 상태에서 핫스포트 값을 좀 더 높여서 핫스포트 값을 70 정도로 높여봤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이 다 조명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폴오버 값도 좀 더 높여보겠습니다. 폴오버 값을 150으로 입력하고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조명을 받는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그림자 가장자리가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디멘전 값에 렌스를 50으로 하고 위드도 50으로 입력을 해서 다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자 가장자리가 더 부드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림자가 너무 짙다면 그림자 값을 좀 설정을 통해서 변경해 보겠습니다. 덴시티가 1.0인데 0.9를 입력해서 렌더를 걸게 되면 그림자가 조금 투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좀 옅게 나타납니다. 다음에는 재질 편집기를 열고 이 유리 재질에 반사값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리플렉션을 드래그해서 제너럴 비트맵으로 HDRI 소스를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설정 없이 그대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유리처럼 나타나는데 너무 인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서 재질을 더블 클릭하고 맵에 가서 리플렉션 값을 낮춰줍니다. 20으로 낮춰 보겠습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반사값이 낮아져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반사값을 더 낮춰 보겠습니다. 반사값을 5로 낮춰 보겠습니다. 렌더를 걸게 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 반사되는 이미지가 매우 선명한데 이것을 좀 부드럽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고 오른쪽에 보면 블러가 1인데 이 블러 값을 4 정도로 입력하면 이렇게 부드럽게 나타납니다. 렌더를 걸면 반사되는 이미지가 부드럽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범퍼를 살짝 넣어 보겠습니다. 제너럴, 노이즈, 이 노이즈를 살짝 넣어 보겠습니다. 전혀 변경 없이 그대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노이즈가 커서 너무 울퉁불퉁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더블 클릭해서 사이즈를 25에서 2 정도로 낮춰 보겠습니다. 다시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범퍼 값이 커서 너무 표면이 울퉁불퉁합니다. 그러면 다시 재질을 더블 클릭해서 맵에서 범퍼가 30인데 범퍼를 5 정도로 낮춰 보겠습니다. 렌더를 걸면 울퉁불퉁한 정도가 낮아집니다.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이 노이즈 값을 조금만 더 키워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노이즈 입자 크기를 조금만 더 키워 보겠습니다. 3으로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재질을 더블 클릭해서 범퍼 값을 좀 더 낮춰 보겠습니다. 3 정도로 낮춰 보겠습니다. 다시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노이즈 값을 조금만 더 키워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입자 크기를 이번에는 5 정도로 키우고 다시 재질을 클릭해서 울퉁불퉁한 정도를 3인데 이것을 2로 낮춰 보겠습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표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투명도를 20에서 좀 낮춰 보겠습니다. 더 투명하게 해 보겠습니다. 숫자를 낮추어서 더 투명하게 해 보겠습니다. 15 정도로 투명하게 해 봤습니다.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좀 더 투명한 재질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이 유리 가장자리에도 반사가 생기게 해 보겠습니다. 바로 리플렉션 부분인데요. 여기서 리플렉션을 잠시 해제를 하고 이 리플렉션을 제너럴 믹스로 하겠습니다. 믹스로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첫 번째 컬러 1에 넣어주고요. 컬러 2에는 폴 오브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잠시 이 비트맵 이미지는 잠시 떼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폴업을 떼고 폴업을 1컬러에 넣어 주겠습니다. 컬러 1에 넣어 주겠습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난 것은 가운데는 검정색에서 회색, 가장자리로 갈수록 흰색이 돼서 흰색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애드 포인트로 점을 하나 추가하고 이동 툴로
이렇게 해서 흰색 영역이 적어지게 했습니다. 다시 렌더를 걸면 가장자리만 밝게 나타나는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자리만 하얗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영역이 좁기 때문에 좁은 만큼 이렇게 나타났고요. 다시 이걸 좀 연장해서 흰색과 회색 영역이 늘어나면 렌더 걸어보면 하이라이트 영역이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 점 위에서 오른 버튼을 누르고 베지어 코너를 누르면 이렇게 좀 더 부드럽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렌더를 걸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가장자리가 하얗게 나타납니다. 이 영역을 더 넓혀주면, 흰색 영역을 더 넓혀주면 가장자리 빛나는 부분이 더 두껍게, 이렇게 더 두껍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부분은 컬러 2에 이미지는 HDRI 이미지는 컬러 1에 넣어주고 믹스를 클릭해서 두 가지를 믹스를 해 보겠습니다. 믹스를 50으로 입력하면 서로 반반 섞이게 됐는데요. 그러면 렌더를 걸어보면 HDRI 이미지와 폴오버 값이 두 개가 섞여서 이렇게 가장자리도 선명하고 가운데는 HDRI 소스 이미지가 적용이 돼서 반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시 재질로 들어가서 보면 리플렉션이 원래대로 다시 높아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다시 5 정도로 낮추어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리플렉션 값을 10 정도로 높여주고요. 다시 렌더를 걸어보면 반사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반사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이 반사 값을 15 정도로 높여주고요. 다시 렌더를 걸어보면 반사가 더 많이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믹스에서 더블 클릭해서 서로 50씩 섞이게 했는데 이 숫자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70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렌더를 걸어보면 가장자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좀 더 다르게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반대로 30을 입력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어마운트를 70을 입력하고 더블 클릭해서 반사를 좀 더 적용해 보겠습니다. 리플렉션을 20을 입력해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반사 이미지는 좀 약해지고 가장자리 하이라이트가 조금 더 살아난 느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폴오버 값을 좀 더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폴오버를 더블 클릭해서 이 점을 왼쪽으로 이동해서 하이라이트가 좀 더 많이 생기게 해 봤습니다. 다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하이라이터 영역이 가장자리가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는 이 HDRI 소스를 다른 이미지로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 부분을 클릭해서 다른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오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음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HDRI 소스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또 다른 이미지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해서 이렇게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렌더를 걸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또 다른 이미지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시 HDRI 소스를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에서 클릭하고 제일 첫 번째 이미지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다시 렌더를 걸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조명의 위치를 좀 바꿔보고 이 부분에 보조광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탑뷰입니다. 옴니 조명을 여기에 하나 만들어 보고 인텐시티를 낮춰 보겠습니다. 0.1로 낮춰 보겠고요. 색상을 넣어 보겠습니다. 색상을 약간 보라 기운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 조명을 살짝 위로 올려서 이렇게 이동시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뷰를 렌더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킬라이트의 이 조명의 영역을 조금만 더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이 킬라이트를 선택하고 모디파이에 가서 폴오브 값을 150에서 170으로 높여 보겠습니다. 다시 카메라 뷰를 렌더 걸어 보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킬라이트의 위치도 조금 더 수직해서 약간 더 수직이 될 수 있도록 기울여 봤고요. 렌더를 한번 카메라 뷰에서 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짧아지면서 이런 장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오른 버튼 누르고 Unhide All, Alt W, 이 배경은 모델링 할 때 사용했던 배경 이미지는 가리겠습니다. Hide Selection. 그 다음에 이 워터라고 만들었던 이 소스를 선택하고요.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재질 편집키에서 이 재질을 Shift 누르고 하나 복제를 해서 이 재질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믹스를 하나 카피를 해서 Shift 누르고 카피를 했습니다. 리플레이션 끊어주고 이 믹스를 여기에 적용을 하고 이번에는 이 값을 50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질 편집기에 더블 클릭해서 오페시티를 더 높여서 좀 더 불투명하게 하겠습니다. 40 정도로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앰비언트 부분에 컬러를 클릭해서 색상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보랏 기운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Alt W 카메라 뷰에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렌더링이 됩니다. 이렇게 렌더링이 되었습니다. 스캔라인 렌더를 기반해서 유리 재질과 물 질감을 표현하는 단계로 진행을 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